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플러싱 한인 상권의 또 다른 중심지 먹자골목에서 가을 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다양한 민족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인데요. 동포단체를 돕기 위한 바자회도 열려 더욱 뜻깊은 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플러싱 먹자골목 축제. 올해는 플러싱 가을 축제로 그 이름을 바꾸어 치러집니다. 축제는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플러싱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머레이 힐역 인근 149가와 41 애비뉴 코너를 중심으로 부스를 설치해 개최됩니다. 플러싱 가을 축제는 민속 공연 등 전통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지고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장터와 전통 음식이 다채롭게 준비됩니다. 또한 주최 측은 노래자랑 등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자골목 그 원래 행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몇 가지 그러니까 그 민속 게임들 줄다리기라든가 씨름 요것만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똑같이 할 거고요. 특히 이번엔 뉴욕 한인봉사센터 동포회관 건립을 위한 바자회도 같이 진행됩니다.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와 인근 상인도 동포사회 자산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우리의 자산을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에서도 부스 나와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기금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5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던 축제는 올해 인근 149가 교량이 완전 개통돼 더욱 성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뉴저지 포틀리에서 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는 많은 동포 경제인과 단체가 참석해 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에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자유구역청은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지식기반 산업 인프라가 충실한 대구 경북 일원 8개 지구를 지정해 국내외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이 예상되며 총 사업비는 약 5조 8천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참 부지런히 버신 자금을 대박 나는 우리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하시면 아마도 대박이 날 거라고 믿고 투자주시 설명회를 받게 됩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클러스터로서 철강산업, 의료국책산업, IT와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현재 52개 대학과 135개 R&D 기관이 인접해 있어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제 설명회에는 뉴욕 한인경제인연합회, 뉴욕 상공회의소, 팰리세이즈팍 상공회의소 등 한인 동포 경제인 60여 명이 참석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일부 참석자들은 이전에 있었던 투자 유치의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그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브롱스 몬피어 병원의 의문의 폭행 피해로 중상을 입은 40대 한인 남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브롱스 검찰청 측과 간담회를 갖고 수사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6일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성수 씨의 부인 헬렌 김 씨는 브롱스 검찰청 측에서 오는 15일 가족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청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몬트피어 병원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날카로운 둔기의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현재까지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병원 측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도 김 씨의 부인이 신고를 하려 하자 병원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를 들며 신고 접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사건 해결을 위한 학부모협회의 서명운동과 한인 언론의 보도로 경찰은 1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수사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헬렌 김 씨는 하루빨리 남편이 당한 억울함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공약으로 문제가 대두된 제약회사 밀란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엘러지 치료제 에피펜의 독점 판매 건과 폭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뉴욕주 검찰이 제약회사 밀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일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항엘러지 응급치료제 에피펜 제조사 밀란이 지역 학교들과 판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독점 금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삽입했을 가능성이 엿보여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란은 10년 전 약 $100에 판매되던 에피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 뒤 기존 가격의 약 6배인 $600까지 올리면서 폭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각종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를 의식한 밀란은 지난달 25일 에피펜 가격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까지 인하했습니다. 이어 기존 정품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에피펜 제네릭을 선보이겠다는 계획까지 추가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밀란의 가격 폭리 논란은 힐러리 클린턴의 문제 제기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클린턴은 밀란과 같이 유통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약값 폭리를 노리는 제약회사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 운영되고 있는 신형 주차 미터기가 주민들과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최첨단 주차 미터기가 아닌 타운의 애물단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최첨단 신형 주차 미터기가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함만 주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이로 인한 고객 감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 미터기는 2시간을 주차한 후 추가로 2시간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려면 최대 4시간까지는 한 자리에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2시간 주차 후에 추가 요금을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2시간씩 연속해서 주차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처음 주차 시간 2시간을 넘기면 차량을 주차 장소에서 일단 뺐다가 다시 주차해야만 주차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측은 아무런 공지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타운 측은 주차 미터기의 시간 규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한국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 고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주차 미터기 관리업체에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타운 행정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제14회 컨셉 코리아 2017이 개최됩니다. 뉴욕 패션 위크에서 K-패션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8일부터 14일 맨하탄의 피어 59 스튜디오에서 개최하는 제14회 컨셉 코리아 2017에는 요아닉스 김태근 디자이너가 2시즌 연속으로 참여하고 키미제이의 김희진 디자이너, 그리디어스의 박윤희 디자이너 등 여성복 3개 브랜드가 참여합니다. 세상에 대한 풍자를 주제로 쇼를 선보일 김태근 디자이너는 지난 시즌 참석에 이어 이번에도 색다른 디자인과 쇼로 한인 디자이너들이 국제 무대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들의 국제 무대 진출을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뉴욕 패션 위크에서는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홍콩의 복합문화공간인 PMQ 팝업 스토어 입점과 뉴욕 현지 쇼룸 입점 등의 비즈니스 기회도 제공됩니다. 진흥원은 참가 브랜드들과 뉴욕 현지 바이어 연결 등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성각 한국컨텐츠진흥원 원장은 이번 컨셉 코리아에서는 무엇보다 뉴욕 현지 오케스트라와 한국의 디자이너,
모델들이 협업해 시각은 물론 청각적으로도 지난 쇼들과는 다르게 런웨이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다며 뉴욕에서 K-패션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고소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비거주자가 2014년 뉴욕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9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 비거주 납세자 중 뉴저지 주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6일 발표한 뉴욕 비거주 고소득 납세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만 뉴욕주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납세자는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미국 내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43.1%는 뉴욕주에서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31.4%와 비교해 11.7%포인트 증가한 것이고 이 중 27.5%는 뉴욕주 발생소득을 신고했지만 주 내에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연소득 72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뉴욕 비거주자였으며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의 비거주자는 4,610명으로 65%를 차지했습니다. 연소득 500만에서 1,000만 달러의 비거주자는 5,158명으로 전체의 60%였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총 9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680억 달러를 뉴욕시에서 벌어들였습니다. 한편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면서 뉴욕으로 통근하는 뉴욕 비거주 납세자는 50만 명 이상, 이 중 뉴저지 주민이 37만 7,12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이 10년 사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서 2008 회계연도부터 영주권 취득 한인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13에서 2014 회계연도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 출신은 2만 423명으로 전년도 2만 3,166명보다 12% 감소해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13에서 2014 회계연도 한인 영주권 취득을 요형별로 보면 취업 이민이 11,875명으로 전체 58%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이 6,872명, 가족 이민 1,565명 등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이민 연감에 따르면 영주권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2013에서 2014 회계연도 시민권 취득 한인은 13,587명으로 전년도 15,786명과 비교해 14%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관광 등 비이민 비자를 통해 방문하는 한국인 규모는 10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3에서 2014 회계연도에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178만 662명으로 전년도 165만 6,795명보다 7% 늘었고 2004에서 2005 회계연도와 비교해서는 1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최근 총기 참사 사건 등으로 인한 총기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기 판매량이 16개월 연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6일 CNN 머니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국가신속범죄신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8월에만 185만 3,815건의 총기 구매자 신원을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0만 건 이상, 6%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FBI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FBI의 월간 신원 조회 건수는 2015년 5월 이후 16개월 연속 전년도 월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한 연간 조회 건수 2,314만 2천여 건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8월까지 올해 전체 신원 조회 건수는 1,788만 475건입니다. 최대 쇼핑 시즌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에 총기가 가장 많이 팔리는 현상을 고려하면 이런 추정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대형 총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오히려 이를 우려한 구매자들은 총기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판매량은 늘고 있습니다. 한편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총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찬조 연사로 내세우며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총기 휴대와 무장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한동안 잠잠했던 산불이 또다시 발생해 당국이 비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어제 오후 북가주 버트 카운티 지역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지며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새들 파이어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빠르게 번지며 현재까지 840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소실됐고 300채 이상의 건물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산불로 진화율이 10%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이번 주 선거 기금 마련을 위해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현 인디애나 주지사는 내일 오후 4시 가주 공화당 협회 숀 스틸 회장이 주최하는 아텍의 커뮤니티 리더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에서 열리며 펜스 주지사와의 사진 촬영 등 행사 참석을 위해서는 1인당 $2,700를 내야 합니다. 이어 모레 오전 10시에는 시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디애나 주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펜스 후보는 최근 트럼프 후보와 자신의 납세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 측의 납세 자료 비공개 의혹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 리포트입니다. 노르웨이가 유럽 최초로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며 올여름 첫 징병을 시작했습니다. 양성평등과 경력을 다양화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인데요. 여성들이 먼저 징병제 도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한 신병훈련소. 무장한 군인들 사이로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여군들이 눈에 띕니다. 남자들과 뒤섞여 똑같은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 같은 내무반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잠을 잡니다. 남녀 군인들이 속옷 차림으로 마주한 채 옷을 입어야 하지만 서로 개의치 않습니다. Clothes when I'm with boys in the morning. I just change underwear under the cover, so it's not a problem. 노르웨이는 지난 2014년 유럽 최초로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올여름 징병을 시작했습니다. 복무 기간도 남성과 똑같이 19개월입니다. We would like to choose from the most motivated men and women because we think that we cannot afford in a modern armed forces to not use the competencies that both genders have. 사실 노르웨이는 성차별 지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나라. 이번 여성 징병제 도입도 여성 정치인들의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Jeg syns det er helt greit. Det skal jo være likt for alle. Vi er jo et likestilt land, så hvorfor skal ikke jentene få være med på moroa der òg? 이런 추세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테러로 병력 수요가 늘면서 모자라는 병력을 여성으로 채우려는 겁니다. 군 생활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L'idée est venue d'une copine de l'école. On pensait qu'il serait intéressant de voir nos propres yeux ce dont les hommes se plaignent. 군복무를 마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남녀 할 것 없이 젊은이들을 군대로 이끄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상 실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테러와 저출산, 취업난 등의 현실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여성 징병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공항에서 쿠바 아바나 직항 노선의 민간 항공 취항에 대한 모든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11월 29일부터 뉴욕발 아바나 민간 항공기의 첫 운항이 시작됩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승객들의 예약을 받고 있으며 델타와 젯블루 항공사도 뉴욕 JFK 공항에서 아바나로 향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이번 가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향을 찾지 못했던 쿠바인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척 슈머와 커스틴 질리브랜드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은 6일 뉴욕 가정상담소에 $30만 연방 지원 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상담소는 이 기금으로 한인사회의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쉘터와 핫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의 현 주소와 심각성을 알리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방 법무부 폭력전담부서는 또 생추어리 for 패밀리와 맨하탄 리걸 서비스에도 각각 $60만 지원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지카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 모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퀸즈 베이사이드, 벨로즈, 더글라스 매노, 더글라스턴 등의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스프레이 방식으로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역 작업은 7일 오후 10시에서 8일 오전 6시 사이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비가 내릴 경우 8일 저녁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실내에 머물 것이 권고됐고 어린이 장난감 등은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니스 협회가 커뮤니티 데이의 일환으로 퀸즈 주민들에게 무료로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람객들은 8일 오전 11시부터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 내 빌리진 킹 국립 테니스 센터에서 펼쳐지는 남자와 여자 복식, 혼합 복식, 청소년 경기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오후 4시부터는 루이 암스트롱 스테디움에서 진행되는 헌정 공연도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올라가면서 후덥지근한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한낮의 더위가 이어지겠으며 가끔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일요일은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오전 중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